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읽기와 도서관, 오늘은 사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사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설은 달리 보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내리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보 관리를 하는 사람,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해서 서비스하는 사람,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정보를 관리한다는 게 뭐지? 라고 들여다보면 사서들 입장에서는 분류하고 목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맞는 얘기죠. 근데 분류하고 목록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상당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어디에 물건을 쌓아두고 이거 한번 분류하고 조직해봐봐.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합니다. 사서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요. 사서는 잘할 것 같은데 사서도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분류하고 정리하라면 실은 잘 못합니다. 왜? 책이 아니라서. 근데 책은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하지? 분류표가 있으니까. 분류표가 있으니까 분류하고 정리한다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언젠가 누구에게나 다 처음이 있습니다. 책을 쌓아두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분류하고 정리하라면 사람들을 시켜보면 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나름대로 해둡니다. 어떤 사람은 출판 연도별로 정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자별로 정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 크기대로, 책 두께대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정리를 합니다. 사서는 주제에 따라서 분류하고 정리하죠. 처음에 만들어진 분류표가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지금은 보편적이지만 예전에 수천 년 전에는 책이 굉장히 귀하고 책이 출판이 아니라 필사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책은 굉장히 그 교육받은 지식인들만이 이용했던 것들. 그들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식을 어떻게 나눌래? 저자도 아니고 타이틀도 아니고 책의 모양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그 주제로 나눴던 거죠. 그래서 그 주제를 세분하고 나누는 작업이 19세기, 20세기, 19세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관리했던 손때가 묻은 일들이죠. 그래서 도서관 사서, 예전 도서관 사서라면 그 도서관 꿰고 있는 사람일 정도로 바삭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공공도서관이 확장되어지면서 세계적으로 도서관 학교가 만들어지고 사서를 양성하면서 분류는 쉬워졌습니다. 왜? 그 계기가 된 게 분류표였기 때문에. 도서관마다 분류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투입되고 굉장히 그 고급 인력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과 사서라고 불러왔는데 그 일의 대부분이 책을 나누는 작업이죠. 우리 도서관은 책을 어떻게 나누지? 고민해서 나눕니다. 즉 고객을 들여다보고 그 고객이 필요한 책을 들여다보고 그 책을 어떻게 나눠야 저 고객들이 좋아할까, 필요로 할까 따라서 나눴던 거죠. 그게 성공하자 도서관들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분류표가 각광을 받고 이 분류표를 가르쳐서 내보내면 조금 싼 가격으로 사서를 데려다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서의 역할이 분류 목록은 맞지만 초기의 분류 목록처럼 머리를 싸매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나누는 작업을 했던,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틀 속에서 거기에 대입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 작업은 나도 할 수 있어. 별로 어려운 작업 아닌데? 그래서 사서의 인기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은 맞는 말입니다. 공장에서 창고를 만들고 그 창고에다 부품을 쌓아두고 그걸 분류해봐. 사실 공장을 잘 모르는 사람은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공장을 잘 아는 사람은 저 물건들이 어디에 쓰이고 언제 쓰이고 어떻게 끌고 나가고 얼마만큼 나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물건 무더기를 어떻게 나누고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이름을 어떻게 부여해서 후임이 누가 오더라도 쉽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리하겠죠. 후임은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후임은 주어진 매뉴얼대로 일을 잘하면 됩니다. 써진 대로 집어넣고 빼주고.
거기엔 뭐가 담보되어 있을까요? 효율과 효과가 담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후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사서들입니다. 쉽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사서는 뭐 그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서는 힘들어합니다. 뭔가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뭘까요? 그걸 찾는 작업이 제가 볼 때는 사서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서가 고민하다 끄집어낸 게 있어요. 그래, 우린 정보 전문가야.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다 정보고 지식이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그 많은 책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건 아닌데. 그럼 뭐지? 우리가 정보라고 말하는 것도 들여다보면 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어집니다. 정보, 메시지를 보고 정보라고도 하고, 그 정보가 많다, 적다, 있다, 없다. 그거는 뭐지? 우리가 CIA라고 부르는 미 중앙정보부의 아이도 우리 정보라고 우리는 해석하는데 실은 인텔리전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FBI라고 미 연방경찰을 얘기할 때도 FBI가 정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인베스티게이션에 대한 얘기예요.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고 관계를 통제하면 형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분석하는 거죠. 조사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 그 조사가 끝나면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하는 게 CIA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CIA는 정보를 소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이걸 정의, 조사, 분석, 결과를 내는 사람들.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양하게 쓰인다면 사서가 말하는 인포메이션은 뭐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구분지어서 정리하는 사람들. 조사라기보다는 데이터의 껍질을,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분짓고 필요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개발해주는 사람이 사서의 역할입니다. 그게 정확한 사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 들어와서 분류표대로 집어넣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분류표대로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럼 사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책을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책이 소통할 수 있게끔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게 뭘까요? 그게 문해입니다. 리터러시. 이 도서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책들은 저렇게 나눠져 있고 저런 게 들어있고 책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것들이고 어린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글자를 깨우치게 하는 단계와 글을 읽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직을, 책의 생태계를, 요 공간을, 지역 커뮤니티를, 들고 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끔 만들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단계는 책은 4개일 뿐, 책을 넘어서서 그 공간이 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과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그 세상은 과거서부터 현재, 해석에 따라서 미래까지도 만나게 해주는 창을 관리하는 사람, 문해의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서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대답일 겁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이용자가 필요한 형태대로 구분 지어놓고 이용자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데, 책은 도구로 작동하고 매개로 작동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람과 사람이 부닥치는 일, 사람과 다른 것들이 부닥치는,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커뮤니티의 문화와 부닥치는 일들, 그 커뮤니티의 문화가 서로 융합되게끔 만들어내는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사서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쭉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쌓이겠죠. 어떤 책은 폐기가 되고 어떤 책은 창고로 들어가는데 왜 버리지 않지? 하는, 버리지 않은 책이 갖고 있는 소위 핵심값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책들, 많은 도서들, 많은 활동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정의의 좌표를 어떻게 만들지? 시간과 공간과 사건에 대한 좌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데이터들을, 적합한 아이템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수장하는, 박물관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저랬었지, 맞아, 우린 그렇게 살았어,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은 이러이러해 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관리하고 공간을 만들어가는 아키비스트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럼 단순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밖에서 조망만 하고 들여다보는 거니가 아니라 실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것이 갖고 있는 큰 방향성, 흐름, 이 지역사회, 물론 내가 전지전능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툭툭 그들 서로를 이해하고 스스로 집단지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해주는 사람. 그래서 유명한 화가가 있고 그 화가의 작품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저걸 이렇게 모아주면 이 지역사회에서 이 시대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는 사람. 우리가 그걸 큐레이터라고 부르죠. 지식에 대한 큐레이터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겐 어떤 의미를 갖지 했을 때 그걸 수집해서 묶어주는 사람. 이미 우리가 앞서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구조화시켜서 정리했듯이 그것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해서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서입니다. 왜? 도서관은 끝없이 리터러시의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쌓아두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끝없이 변하는 공간 속에 우리가 분류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면서 매번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사실, 새로운 어떤 사건, 인식을 통해서 그걸 재구성해냄으로써 사람들과 더불어 새로운 관점을 만들게 하고 새로운 해석을 하게끔 하고 새로운 공감력을 만들어가는 사람 역시 사서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그걸 나얼리지 큐레이터라고 부릅니다만 이게 다 사사의 역할이라면 이런 것들 뭉뜬 것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지식 관련된 디자이너, 지식, 문화, 커뮤니티 관련된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하는데 서비스를 개발하는 디자이너. 그런 서비스, 우리가 분류도 하나의 서비스이고 사람을 상대로 어떤 일을 펼치는 것도 다 서비스입니다. 구조화시키고 관계를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소위 프로세스, 구조를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설계하는 사람. 저는 그게 진정한 사서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서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떠나서 지식 기반의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도서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보 전문가로서의 역할, 문해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그 역사 속 담은 아키비스트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큐레이팅 해주는, 끝없이 변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조망할 수 있게끔 제안하는, 툭툭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서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